Oh, Blitzy! I need my bodyguard, pleas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제시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대공 스톨라스입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연출할 장면 하나 짤막하게 보실까요? 딱 여기까지. 지금 보신 장면은 미엔이 헬로바보스 시즌1 6화에서 위험에 빠진 블리치 일행을 구하기 위해 직접 지상으로 강림한 장면인데요. 아마 이때부터일 거예요. 스톨라스가 헬라버스 세계관 내에서 제 최애캐가 된 순간 말이죠. 솔직히 스톨라스까진 게이 아님. 아무튼 그만큼 이 장면 하나가 정말 임팩트가 컸었고 장면 내에서 명확하게 포인트가 있어서 코딩 기술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표현할 핵심 장치로 네오픽셀 매트릭스라는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장치는 네오픽셀 LED가 16×16으로 깔려있는 판으로 이런 식으로 좌표를 지정해서 LED 모션을 넣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요? 아까 보여드린 장면에서 강림할 때 바닥에 있는 이 마법진, 이걸 만들 때 써야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사용해 실제 스톨라스의 문장이 새겨진 플레이트를 만들고 폼이 파져 있는 구간마다 빛이 들어오면 마법진처럼 보이겠죠. 우선 이 플레이트랑 각종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게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파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트가 딱 맞게 들어가도록 만들면 나중에 마감 처리를 할 때 편하고 좋겠죠. 이제 매트릭스를 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플레이트가 들어갈 자리에 그대로 깔아놓습니다. 일단 현재 이게 테스트 코드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빛나라고 일단 명령을 줬어요. 지금은 일단 테스트 코드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특정한 모양을 제가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한번 미리 만들어 놓았던 플레이트가 빛을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빛나네요. 물론 플레이트를 투명색으로 뽑아서 어느 구간이든 빛을 통과하지만 이건 나중에 따로 추가 공정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럼 바로 코딩 작업을 해서 원형으로 빛나게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원형띠가 시계 방향으로 차례대로 빛난다면 마법진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아이디어는 옛날에 유행했던 이런 마법진 충전기가 있어서 이걸 떠올리면서 설계했습니다. 저도 이걸 갖고 있었는데 저 마법진 빛이 너무 눈부셔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예쁜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예쁘면 장땡이 작품으로 쓰는 경우라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내부 문양도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선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릭스랑 플레이트를 하나로 포개쓸 때 문양에 선이 지나는 경로만 LED가 빛나게 하면 되는데 이 경로를 직접 찾아서 함수 좌표 찍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6부터 13,6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럽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일이 선이 지나가는 경로를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코드에 입력해주면 이렇게 딱 빛날 부분만 빛나게 만들어서 필요 전력 자체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트 색상이 투명해서 그런지 빛이 다 번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문양의 선 부분들은 클레이로 마스킹을 하고 일자로 서페이서를 붓도색해서 빛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을 전부 칠해줍니다. 보통 서페이서가 생 플라스틱 같은데 도색이 잘 되라고 바르는 재료인데 이게 또 바르고 나면 두툼한 막을 생성하기 때문에 빛이 새어나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2차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검색 서페이서로 마무리해주면 제가 마스킹한 곳을 제외하고 빛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서페이서가 완전히 마르면 마스킹해놨던 클레이는 전부 떼어내고 마법진이 제대로 그려진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위에 올려놓고 확인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이걸 테스트하면서 치명적인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얘가 은근 발열이 좀 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빛과 열은 비례하다 보니까 LED 양이 많아서 발열량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아래 회로들이 무사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사놓고 쟁여놨던 냉각팬을 설치해줬습니다. 이거 하나로 온도가 많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 매트릭스의 전체 밝기도 많이 낮출 예정입니다. 그럼 핵심 기믹인 마법진도 끝났으니까 빠르게 남은 부분도 설치해보도록 하죠. 우선 뒤에 있는 악마 부분 아날로그 LED를 눈과 몸, 그리고 날개는 안쪽과 바깥쪽 라인에 한 줄씩 설치하고 본체는 아날로그 LED로 눈을 만들고 한 손에는 네오픽셀 LED를 달아서 이따 효과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나긴 밑작업이 다 끝났는데 오늘은 특히나 LED가 많네요. 이런 경우는 안정적인 전력 계산을 따로 해야 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따로 하도록 하죠. 그럼 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밑작업만 하도록 할까요? 날개 같은 경우는 안쪽이랑 바깥쪽 라인을 하나의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3D 펜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에서 나오는 LED는 UV 클레이로 한번 코팅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밑작업 끝입니다. 드디어 모델링 작업입니다. 먼저 하반신부터 만드는데 누가 조리수인 아니랄까봐 다리가 젓가락같이 얇습니다. 이렇게 얄쌍한 다리에 발톱을 달고 허벅다리만 감쌀 정도의 반바지만 만들어주면 다리 끝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척추동물이든 정강이보다 허벅지가 더 두껍지만 미애니 캐릭터는 이런 상식 같은 게 통하지 않죠. 다음으로 길쭉한 꼬리 깃을 만들어서 붙이고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면 꼬리 위쪽부터 시작해서 검은색으로 분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조금씩 옅게 칠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꼬리깃 끝자락만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이대로 하반신 끝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오른손의 효과 부분은 LED 포인트가 잘 안 보이도록 플라스틱 클레이로 한번 코팅하고 그 위에 UV 클레이를 발라서 효과의 형태를 잡습니다.
참고로 이번의 효과는 우주를 연상시키는 마법을 쓰는 스톨라스에 맞춰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같은 느낌으로 파도 같은 흐름이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결처럼 흐름이 있는 표면을 위해서 글루건으로 마무리하면 효과 모델링은 이렇게 끝입니다. 하지만 맨손에서 효과가 나오는 것보다 뭔가 더 개연성 있게 효과가 나오는 게 보기에 좋죠. 그래서 작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도소도 만들어서 효과 밑에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에서 잘못 그린 책 표지의 흔적이 보인다면 방 구석에서 잠시 웅크린 채 10분 동안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은 끝까지 다 보고 시행하세요. 이제 책을 지탱하는 손도 만들고 반대쪽 포즈를 취하는 손도 역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매의 프릴로 넘어갔는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요게 원래 복장이긴 하지만 이 모자 부분이 너무 높아서 정면에서 봤을 때 뒤에 악마품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좀 더 귀족스럽고 미영의 모습이 강조된 복장으로 대신 선택했습니다. 물론 반쯤은 사심으로 선택한 것도 약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손목에 프릴과 소매를 붙인 다음에 허리 쪽에 달린 이 제비꼬리 같은 부분을 만들 건데요. 안감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천을 만들고 제비꼬리 모양대로 잘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모 모양의 조각이 필연적으로 하나 생길 텐데 이건 나중에 필요하니까 소중히 보관해줍니다. 그럼 잘 자른 천 조각은 허리에 그대로 붙이고 주변 사물들을 끌고 와서 천 조각이 젖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마를 때까지 이대로 1시간 정도 놔둡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죠. 목 표면에 클레이를 붙이고 나서 상체 부분에 천을 만들어 티셔츠 형태의 모습이 나오도록 먼저 완성해줍니다. 복부에 귀족을 떠올릴 법한 단추와 소매 장식과 커프스까지 추가하고 가슴에 휴지가 아니라 프릴을 계단 형식으로 새겨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아까 보관해놨던 세모 조각을 가져와서 목 주변에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망토 작업인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게 이 망토입니다. 만드는 원리야 아까 옷 만들 때랑 원리는 똑같지만 망토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같은 포즈더라도 작품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 확실히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파워풀하고 역동적이죠. 제가 이래서 까다롭다고 하는 겁니다. 클레이로 만든 천은 은근 무게도 있고 마르기 전까지는 가장 연약한 상태라 모양을 잡고 붙이는 것까지 쉬울 줄 몰라도 이걸 흩날리게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아까 제비꼬리 같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온갖 사물들을 끌고 와서 망토를 떠받쳐주는데 만약 여기서 중력에 덜 영향받도록 고정을 못하면 다음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망토를 만들고 약 3시간 정도 지난 뒤의 모습인데 클레이가 중력에 못 이겨 찢어진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결국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게 망토에 흩날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굳었고 목과 가까운 부분은 미약하게나마 휘어서 접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망토가 조금 짧아지더라도 찢어진 부분은 깔끔하게 잘라내고 다시 붙여서 휘날리는 망토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디자인에 있었던 숄만 추가하면 망토 만들다 망한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본체는 머리만 남았군요. 우선 UV 클레이로 간단한 머리 형태만 만들고 빛을 뭉개기 위해 플라스틱 클레이를 발라서 기본 베이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가면 올빼미의 안궁하라는 이명답게 가면같이 생긴 얼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털 덩어리를 한 조각씩 붙여나가면서 머리를 완성해 나갑니다. 머리털 같은 경우는 상단은 어두운 색을 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밝은 색으로 바꿔나가면서 머리털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추가합니다. 입에는 부엉이처럼 작은 부리를 붙이고 지금 생얼 상태가 별로 이뻐 보이진 않으니까 눈가에는 스모키한 화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화나 보이는 눈썹만 추가로 붙이면 본체는 이대로 완성입니다. 그럼 모델링할 곳은 이제 악마품 부분만 남았는데 그 전에 몸 부분을 3D 펜으로 형태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날개 부분을 추가로 작업하는데 작중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참고하면 날개 끝과 안쪽 무늬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 끄트머리 부분도 3D 펜으로 깃털 모양을 만들고 겉면에는 플라스틱 클레이를 발라서 날개가 은은하게 빛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붙일 때 깃털의 결도 표현하면 같은 빛을 받더라도 결 부분이 좀 더 밝게 나오면서 빛나는 깃털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몸 부분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클레이를 붙이고 빛나는 부분들을 전부 빨간색으로 도색하면 일단 베이스 부분은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에 깃털이랑 날개 위쪽 부분에 문양을 만들면서 딱 필요한 부분에 빛이 집중되도록 확실하게 구분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똑같이 귀족 단추 같은 느낌으로 패턴을 남기고 가슴부터 깃털을 붙이고 머리까지 완성하면 되는데 지금 머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만들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뜯어내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튼 다시 만든 머리에 대공을 상징하는 왕관을 부착해주면 악마폼까지 해서 모델링 작업은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기존에 설치한 LED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버튼을 더 설치하고 코드를 추가해서 버튼을 누르면 색상 변경이나 오프닝 시퀀스가 작동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빛만 변경되는 건 너무 심심하죠. 이 DF 플레이어 모듈을 추가로 설치해서 오프닝 시퀀스 작동 시에 사운드도 같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로는 다룰 게 없으니까 플레이트를 완전 덮어서 고정하고 3D 펜으로 바닥판을 정리하고 검은색 클레이로 바닥판을 전부 덮어주면 작업 끝이긴 한데 제가 하나 깜빡하고 놓친 게 있었거든요. 여기 망토 한 깜을 보면 밤하늘로 가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도 해야죠. 일단 망토를 빼고 다른 부분에 도색이 묻으면 안되니까 비닐로 감싸고 보라색 메탈릭 도료로 그라데이션 느낌의 도색을 한 뒤 은색 마카를 여기저기에 찍어 밤하늘의 별들을 표현합니다. 이제 놓친 부분들까지 다 완료했으니 마무리로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찍어준다면 대공 스톨라스 완성입니다. Who dare threaten my impish little lady?
오늘의 작품 대공 스톨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쓰는 부품으로 바닥에 마법진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명이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회로 작업하고 코딩하는 작업이 고되긴 하지만 이런 아웃풋이 딱 보이니까 관둘 수가 없단 말이죠. 기본 악마 소환용 마법진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스톨라스의 마법색에 맞춰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다시 누르면 붉은색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코딩으로 다 해결되는데 대체 마법을 왜 배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올 때랑 동일하게 오프닝 시퀀스가 다시 작동됩니다. 사운드도 영상 처음 자료대로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서서히 켜지니까 한층 더 분위기가 살고 좋습니다. 역시 이래서 사운드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 댓글로 다음 작품 추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